예. 안철수 고사 작전에 들어간 더민주 김종인, 오늘 황장수와 톡톡톡 2부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지금 김종인이 안철수 빼고 다 합치자. 돌아오면 지금 당헌 당규를 바꿔서 탈당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거 다 없다. 공천 분주도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던졌어요. 오늘 밤에 8시에 국민의당 의총을 합니다. 어제는 건노갑 박지원이, 오전에 김종인이 그 말을 하니까 오후에 저 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트로이에 목마르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돌아가는 야권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뭐 안철수 그쪽에서 입장은 친노 쪽 볼 때는 반란이죠.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제 시기가 왔는데 신속히 진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속히.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인데, 탈당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친노 패권주의, 그러니까 자기 공천 못 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친노 세력은 정말 나라 망치겠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갖고 탈당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준다 그러니까 또 다 기어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자, 빨리 오는 선착순으로 목을 베지 않겠다. 쿠데타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던져나간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저 집에서는 여기서 뭐 안철수와 의리를 주장하거나 무슨 친노 패권의 이 확실한 패권 청산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 그러면 가겠다고 버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좀 버틸 만한 사람이 박주선 의원은 좀 버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박주선 의원은 거기서 친노들하고 제일 많이 싸워. 조경태 의원하고 이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와도 결국은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 정도 하나 정도 남지 않을까. 뭐 황주영 의원 한 요 둘, 하나 더 고르는 뭐 김영환 의원 요 3명 정도만. 그래서 17명 중에서 지금 뭐 좀 반대하는 게 3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마 황주영, 김영환, 뭐 박주선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야,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수장 아니에요? 네. 너 수장 목 빼고 오면은 받아주겠다, 거의 이건데, 이 예전에 이게 고대 시대 때 전쟁 때 주로 우리가 뭐 삼국지니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나오는 참 비인간적이고 참 이제 이런 거를 김종인 대표가 혼자서 마이크를 쥐고 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저 동기동 의원들은 뭐 하러 가겠어요, 저? 안철수를 생포해서 오던지, 아니면은 처치하고 빼오던지. 아, 참, 이게 아무리 정치가, 이래도 지금 제가 정치 매체를 10년 했지만, 이게 가장 비열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동교동계나 뭐 박지원 의원은 또 자기 뭐 재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탈당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더민주 사이에 서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노회하니까 뭐 좀 이야기하면 뭐 야갔으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입당은 하지 않고 안철수 쪽에 일은 다 봐줬죠. 뭐 정동영이 입당하라고 건노갑 전대철 이런 분들이 직접 내려갔잖아요. 순창까지. 그게 엊그제인데 그 사이에 참 이 당이 망해가니까 이제는 안철수를 생포해서 넘기려고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김한길 의원이 한때는 이쪽에 공천 못 받을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서 또 여당 쪽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해서 저쪽에 공천도 보장하고 저쪽에 집을 세우고 하고 간 사람이 이제는 저쪽 집을 망가뜨려서 이쪽 자기가 공천을 저쪽에 보장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쪽에 보장받기 위한 역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한마디로 저쪽에 붙어서 싸우다가 이제는 또 이쪽에 붙어서 싸우는데 그쪽에 중재자의 역할이 180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게 상습적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이 김한길 씨가 정치하는 방식이. 2007년도에,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다 지지율 5%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 망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한길 의원이 한 20여 명 끌고 탈당을 해서 남아있는 민주당, 그때 조순영 씨하고 뭐 김경재 이런 사람이 있었던 민주당입니다. 합당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근데 가다가 그때 또 DJ가 개입을 했어요. DJ가 야, 너희 합쳐 한마디 하니까 이 당을 합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조순영 씨하고 김경재 씨는 합칠 수 없다, 친노하고 버티니까 합당했던 사람 다 끌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게 대통합 민주신당. 그때 대통합 민주당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제 이 당을 완전히 칼질해가지고 무너뜨려 놓고 이제 혼자 빠져나갔는데, 이 20명 같이 빠져나갔는데. 완전 대자뷰네. 그 똑같이 하는데, 제가 왜 그때보다 더 비열하냐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미 조순영, 김경재 씨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당하고 합쳤는데,
지금 안철수는 같이 나갔잖아요.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같이 나갔는데 이놈 하나만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살자. 아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판에 뭐 투항하면 다 받아준다 이러면 모를까. 누구는 안 받아주고 나머지는 투항하면 다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어보는 거 처음 아니에요? 이게 뭐 아마 그렇겠죠. 이제 당내에서 그래도 친노를 좀 덜 깐 순서대로 좀 받아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그리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그때 김종인 씨가 10명의 컷오프, 그러니까 21명의 컷오프라는데 10명은 이미 안철수 당에 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12명. 12명. 그 12명은 공천 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17명 중에. 아,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당헌 당규를 다 바꾸는 권한을 비대위가 넘겨받아가지고. 아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저 김현하고 좀 뭐, 임수경이나 다 날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탈당했다 돌아왔다는 이유로 컷오프 대상자가 됐는데 다 살려준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더민주당 앞에 있는 사우나 하나를 환향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우나탕에 가서 모욕을 하고 오면 전제나 이미 발표했던 공천과 관련되는 건 다 무효다 하면서 지금부터 다시 공천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컷오프로 날린 사람들 다 살려줘야죠. 다 전체 다. 그러면 이미 6명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치 도의나 정의나 다 무시하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뭐 성 하나 잡아가지고 생포해 오고 뭐 배신하고 공작질하고 좀 그 정치인데 지금 김종인 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많이 가졌죠. 뭐 분명히 뒤에 저 낡은 386 세력이나 뭐 이해찬이나 다 야합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앞에서 지금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제가 볼 때는 이 제3자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 의총했다 이거예요. 뭐 의총해가지고 뭐 볼 때 의총하면 뭐 무조건 합당 가겠죠. 의총은 지금 다 넘어가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당도 또 당원이 있습니다. 그 당에도 이게 있는데 뭐 합당을 하겠어요? 그럼 버티고 있으면은 그냥 몇 명 또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또 누군 살려주고 누군 죽이고 또 이런 짓들이 벌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결국 자기 까먹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지원 그저께 이 의원이 입당하면서 그것도 그림이 있죠. 권노갑 씨가 가운데 앉았어요. 뭐 당 대표실인지 어디에. 이쪽에 안철수, 이쪽에 박지원이 앉아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도 당은 당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아무리 모양 꼬라지가 우스워도 그래도 당이면 예? 당의 주인이 뭐 당원이고 어쩌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바라볼 때는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서울이 뭐 3.6%, 뭐 경기 인천이 뭐 3.4% 국민의당이 그래 나왔어요. 정의당이나 이제 지지율이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로 급격하게 수렴을 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민주는 26, 24 정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승부가 끝났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인 씨도 한편으로는 친노와 조율을 물밑에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제 이 조금 돈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경마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구경하러 갔는데 경마장에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태울까 싶은 생각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온 신문에 김종인에 대한 찬양, 뭐 신통방통한 저런 어떤 정치적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건 사실은 지금 별거 아닌데 친노하고 야합 없이 저런 거 못하죠. 지금 친노가 이제 얼굴만한 거 내세웠는데 김종인 씨가 지금 돋보이는 이유는 김무성 대표 때문이에요. 여야의 양당 대표가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여당 대표가 막 호통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자기 당에다 칼질하기 바쁘니까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 혼자 독약청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고 이번에 안철수 당으로 빠져나간 17명은 어쨌든 친노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건 김종인 개가 돼요. 김종인 개가. 그러니까 이제 더 빼오려고 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데 저는 이게 좀 김종인 대표가 너무 좀 들뜨지 않았나. 너무 오바를 해서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분명히 자충수가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걔가 돌아온 동교동균이나 이 귀함병들 안철수 당에서 그 다음에 박영선, 뭐 김부겸, 뭐 홍일학이 살려주자 그러지 않습니까? 또 포함해서 당내 소수에 남아있는 비주류
뭐 여기저기서 좀 끌어다 모으면요. 저분은 또 고향이 전북 아니에요. 김종인은. 이러다 보면 결국 김종인계가 살짝 형성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노하고 맺은 뭐 물밑에 협정은 뭐 협정이고 나도 이제 한번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74세 아닙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75, 6세 될 거예요. 김종인 대표 뭐 지금 77세 아닙니까? 하이 뭐 나도 못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번 지금 조선일보 김종인 씨 인터뷰 보면은 제가 뭐 느끼기에는 대권 출마하는 그 분위기를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자기는 이 자기 정책 가지고 군주를 찾아다녔는데 이 군주한테 다 배신당했다. 그 얘기는 뭐 남은 카드는 자기가 군주가 돼야 되겠다 그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욕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과욕을 부리고 결국 이제 선을 이탈하면은 거기도 또 이제 이 야당은 이쪽 이 여당과 좀 구조가 다른 게 저쪽 개파만 문제가 아니라 또 장외 세력이 우리보다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당 장외인데 우리 쪽보다 한 10배가 세잖아요. 저쪽 장외 같은 경우는. 그 장외 쪽에서 지금 불만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탈당한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김종인 개파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기도 복잡한 문제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어차피 총선 들어가면 안에 싸우지는 않거든요. 공천이 완료되니까. 이제 20일만 더 끌고 가면 이제 성공한다고 보이는데 이 친노, 동교동계 그리고 안철수 뭐 여당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77세 노인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이렇게 노인이 지금 원맨 쇼를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나 발바닥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만한 인물도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안철수도 말할 것도 없고 저 김무성이니 뭐 김종인 하나 지금 당연히 못하는데 근데 야당의 선거 전략은 이렇게 증오심을 막 부추겨서 특히 20, 30대를 투표율을 끌어올려서 승부를 거는 정치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의 20, 30대 이른바 좀 증오심으로 뭐 제가 볼 땐 세뇌된 층이 점점 이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이 주도하면서. 그래서 막상 이 제도파는 정리를 하는데 선거에 들어갈 때 20, 30대의 투표율이 한 10%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계산대로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당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 보이지만은 잘 나가 보이는 거는 이른바 김무성당이 계속 자해공갈로 자기끼리 칼질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 보이는 거죠. 저기도 지금 문제의 수주로 큰 겁니다. 저게 안 드러날 뿐인 거죠. 제가 볼 때 최근에 저기에 여러 가지로 정책이나 이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붙은 것 같아요. 진노 말고도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변 대표가 말한 그 정오심을 부추기는 문제를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야권 단일화 판을 정리하는 즉시 올마가서 그 문제로 가지고 매우 선동적으로 넣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겁니다. 또 준비대가 있다고 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빨리 저 집구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현상만 따라다니면서 본질을 못 봤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새누리당만 정상화되면은 지금 김종인이 하는 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정상화가 안 되니까 김종인 독주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쪽은 이혼했다가 또 재결합을 한다고 난리고 그거 보면 한마디로 스포츠 신문 같은데 계속 보도거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집은요 죽으라고 싸우면서 뭐 재떨이 집어 던지고 무슨 뭐 전화기 집어 던지고 하면서도 이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싸움도 끝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진부한 싸움을 보는 사람이 재밌겠습니까? 저 집처럼 화끈하게 그냥 붙었다 뗐다 하는 이런 공작을 하는 걸 보는 게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김종인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례대표만 4번 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사실은 구태 인물인데도 중앙부대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일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좀 참신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정치가 현재로서는 거의 다 이겨놓은 판처럼 보였던 여권의 총선 승리가 지금 슬슬 모양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 그냥 지금 새누리당이 당의 방치해서 이 수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당 내부에 지금 돌아가는 문제도 이 모든 갈등을요, 누르면서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다가는 총선 결과가 여건이 패배할 겁니다. 그 새누리당이 지금 정상화된 정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80석을 얻어야 되는 미션에 충실한 정당이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17명의 탈영방 중에서 다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주선이니 황주홍이니 호남에 그래도 괜찮은 인물들입니다. 김영환이니 안산이니 영입 작업 들어가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자기들 그 공천 문제 가지고 지금 남의 집 털리고 있는데 털릴 때 같이 들어가서 털어야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180수 얻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저 당은 보면 말입니다. 대선을 겨냥을 해서 이 총선 때 대선을 겨냥을 해서 외연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의 인물도 상당히 영입을 하고 이러면서 이 대선을 겨냥해서 새누리당의 표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지역에도 외연을 넓히는 포석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비례대표 중에서 한 너댓 개는 지금 안철수 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비례대표 시켜줄게 새누리당으로 와라 해서 거기에 한량을 하는 것이 대선을 승리를 노린다면 필요한 부분도 아니 있어요. 안철수 당에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다 호남이 많은 지역구예요. 어차피 새누리당으로 못 이기는 지역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영입을 해서 영입전을 벌이면요, 김종인 씨가 이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비례대표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해먹을까 비박과 친박이 예? 누가 이쪽 둘 중에서 누가 해먹을까 싸우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이 말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대선을 겨냥하면서 이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권에 대한 부분 한 말씀하시죠. 저는 김종인 씨가 하는 거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는 이번에 안철수 씨 왕따다 하는 거 좀 쌤통이라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예, 부분이 자업자득이나. 근데 이 재밌게 즐기기에는 지금 김종인 씨가 하는 정치 행태 굉장히 잘못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막 정치적 근도를 넘어서는데 저것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동교동 사람들이 이미 10년 전에 이 뒤에 갈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남의 당 쳐들어가서 이걸 털어서 또 전리품 갖다 바치고 이런 비정한 정치를 하고 있냐? 저는 이거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 봅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저격수에도 진짜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안에서 누가 자객으로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의원을 베어가지고 저쪽에 갖다 바칠까. 이제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점잖은 사람이 이 국보위 바지 사장이 공작 정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막장으로 가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제 마음을 비우고요. 이번 총선에 본인의 1인 정당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본인을 따라다닌다면 그건 진짜 충신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라도 챙겨야 되겠다고 하고 먼 길을 간다 생각하고 이제 혼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뭐 새누리당에 싸움통이 벌어져서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후보하든지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 생각을 잘해야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에 들어와도 된다고 봅니다. 홧김에서 황진한다고 여기 와서 김종인 저격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안 의원은 새누리당을 가거나 정의당을 가거나 어느 당 가도 어느 당을 가더라도 뭐 어색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노선적으로는 어느 당에 가도 문제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의원이 그냥 마지막으로 식소리 끌고 경순왕처럼 경순왕이 통일신라에 그 나중에 다 끌고 왕건한테 갔잖아요. 그쵸. 연원한테 가기 싫어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수도 한 수 있다 생각해서 배신이 다 판을 치는데 뭐 안 의원이 지금 와서 새누리당에 뭐 온다고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또 김무성 씨가 맞겠죠 또 이제 올려 그러면. 기승자를 갖다가 오지 말라고 총질하는 당이라서 좀 걱정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